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빚으로 부자 되기. 좀 당황스러운 주제일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사람들 주위에 아파트 투자나 상가 투자, 기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빚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봤고 한데, 그럼 과연 적절한 빚을 얼마 정도 내는 게 적절하고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빚을 내고 나서 매달 내가 빚을 갚기 위한, 즉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면 그 빚은 좋은 빚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포인트지 액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나 내 지갑 속의 돈이나 아니면 카드, 이것도 어쩌면 다 빚입니다. 돈은 빚이다라는 이 개념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적금 예금에 들어있는 돈은 돈이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즉 융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은 돈이 아니고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오늘의 주제, 자, 빚으로 부자 되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면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를 빼고 일반적인 그런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럼 만일에 LTI, DTV에 적용해서 70%가 융자가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럼 내가 융자를 얼마나 낼 것이냐. 내가 지금 현재 수중에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아파트 가격은 5억입니다. 그럼 취등록세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한 1천만 원. 자, 그럼 합계 금액이 5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현재 지금 2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자, 융자를 3억을 낼 것인가? 자, 3억 5천을 낼 것인가? 실제 필요한 돈은 3억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파트를 사고 딱 맞죠? 자, 그러면 3억을 융자를 낼 거냐? 아니면 3억 5천을 낼 거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3억 정도를 융자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험상은, 자,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매달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보면, 이 계산은 앱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제가 그 부동산 계산기 앱이 있는데,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자, 3억 5천만 원을 대출했을 때, 자, 대출 금리가 2.7%고, 자, 대출 기간은 최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길게 잡아야 됩니다. 30년. 고정금리로 2.7% 했을 때, 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약 한 14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아파트를 5억짜리 아파트를 살 계획을 잡았으면 한 달에 이자 142만 원 정도는 낼 생각을 했겠죠. 자, 이럴 경우에 내가 만일에 소득으로, 자,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장의 안정성을 봐야 됩니다. 자, 안정적으로 내 직장이 10년이고 20년이고 쭉 갈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대출을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일반 기업,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여튼 직장이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나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여유롭게 3억 5천만 원을 융자 내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3억을 대출 내기보다는 3억 5천을 대출 내는 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융자 기간은 30년을 해라. 왜 30년을 하냐? 30년을 하면 내가 평생 원금 이자 갚는다고 내 인생이 소비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 보면 아파트를 매매하고 뭐 사람마다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직장 문제로 케이스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아파트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남은 원금은 매도를 할 때, 그때 매도할 때 그것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월 142만 원이 원금과 이자라고 봤을 때 1년 같으면 1,700만 원, 즉 3년 정도의 여유자금이 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을 정도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자기 직장이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3년 정도의 시간을 벌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보통 IMF 1997년도 IMF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최장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한 1년 2년까지 않습니다. 근데 혹자는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디플레이션이나 그런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보통 그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유효자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보면 유효자금은 아파트 같은 건 한 2년, 상가는 또 틀리는 게 한 3년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가 안 좋다. 하면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시점으로 오는데 한 3년 정도는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부동산 멘토로 삼고 있는 현업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3년을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을 봅니다. 그래서 2년과 보전금, 나중에 세입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보전금 정도는 확보하고 상가를 매수하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최소 2년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낼 정도의 그 정도의 여유자금은 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를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막상 이 융자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너무 빡빡하게 융자를 내면 사람이 이 돈이 여유자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기간도 최대한 길게 30년.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융자 내기를 원합니다. 시중에 제가 아는 지점장님도 금융위기나 이런 게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은행에서도 기간 설정되어 있는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일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년 고정금리 이렇게 해주긴 합니다만 보통은 5년 고정금리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굳이 고정금리를 하느냐,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고정금리를 하면 내가 앞으로 미래의 내 생활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융자를 왜 많이 내야 되냐, 빚을 많이 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아는 사람 알 건데,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 수단으로 빚을 많이 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빚이란 것도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돈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죠. 돈이 흔한 만큼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되면 빚도 돈이기 때문에 이 빚의 가치도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많이 내면 낼수록 나는 나중에 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빚의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물론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흔히 말하는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가는데, 그 위치가 아주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역세권에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융자는 최대한 길게 받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그다음에 고정금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생활에도 큰 어려움 없이 설사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한 2년, 3년 동안의 유자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라든지 부동산 구매 방법에 대한 여러 책이나 유튜브에서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저는 한 10년 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융자를 최대한 좀 많이 내서 아파트를 사서 지금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어떤 이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는 2년, 상가는 3년 플러스 보증금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라 하는 게 제 짧은 경험과, 그리고 제가 수많은 책
통해서 배운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알고 계시는 그 부동산 멘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인 의견을 내봤습니다. 하여튼 부디 여러분 나중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